네, 반갑습니다. 김은철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제 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사 1차 시험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세법은 재정학과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재정학하고 세법하고 이 두 과목을 합해 가지고 80분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계산 문제도 있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도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80분의 이 두 과목을 다 푸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일단 80분의 8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정학에서는 한 30분, 많게는 35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세법은 이제 80분이니까 빼면 마킹 시간도 또 5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80문제를 마킹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그것도 한 5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걔를 빼면 75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75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얘를 40분에서 45분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5분 정도 남는 시간에 마킹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세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거의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를 합격하는 사람들의 문제 풀이 숫자를 보게 되면요, 세법 같은 경우에 1차 시험의 합격자들이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밖에 문제를 안 풀어요. 요 정도 문제 풉니다. 진짜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이 30문제, 합격하는 사람이 25문제 정도 푸는 사람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풀어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거죠. 내가 버린 부분은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25개에서 30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다 풀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세법 잘하는 친구였는데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쭉 질문하는 걸 보고 모의고사 같은 성적을 보고 하면 세법을 못 볼 리가 없는 학생이었는데 세법 때문에 떨어졌대요. 네가? 어떻게? 하고 물어보면은 재정학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재정학 하다 보니까 세법을 20분 또는 3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일반적으로 재정학과 세법은 얘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를 풉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그래요. 재정학이 또 근데 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개 더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정학에다가 시간을 좀 쏟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50분, 60분을 써버린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20몇 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청 부족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 막 긴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 생각도 안 나고 떨다가 긴장하다가 문제가 이제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세법이 과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25개에서 30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재정학부터 풀지 마세요. 그러면 세법부터 풀 거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세법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앞으로 100일 넘게 남았어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기타 세법 있죠. 1차를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2차 위주로 해가지고 세무회계 연습도 공부를 막 했지만 10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이제 1차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1차 위주로. 그래서 국세기본법, 그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 조조에 관한 법률, 국조법, 그 다음에 조처법. 있잖아요. 이렇게 4개. 기타세법. 이게 국기법이 4개에서 5개 정도 문제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4개씩 나오고 있어요. 국진법도 최근에 4개, 그리고 국조법이 2개, 조처법이 2개. 합해가지고 최근에 이쪽에서 12개 또는 많게는 13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1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국기법, 국진법, 국조법, 조처법, 얘네들을 마지막에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막 특강도 이미 국기법은 했고요. 무료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헌 세무사가 강의를 했죠. 국기법 특강 있고, 국진법도요. 2월 말경에 일요일 날 특강을 합니다. 이진욱 세무사가. 그리고 국조법과 조처법은 제가 2월 22일 날 일요일 날 특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료 강의로 또 올라가요.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우리 유튜브에도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기타 세법 있잖아요. 이거 개정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뭐 3번, 4번 계속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많이 봐가지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12문제 있잖아요. 이 12문제를 얘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운 부분 있어요. 국기법 판례 같은 거 막 나오고 구식준 부분 나오고 하면 국기법 양에 비해서 4문제면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부분도 틀릴 수 있으니까 다 맞지는 못해요. 마지막에 막 3번, 4번 본다고 할지라도 다 맞지는 못하는데 국기법에서 조금 어려운 거 그거 좀 몇 개 틀려주고 국진법은 양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나오죠. 국기법보다 국진법은 양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나오는 숫자는 거의 같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진법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건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국진법은 무조건 맞는 걸로 하셔야 돼요. 국조법은 국진법보다 양이 더 많아요. 많은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요. 대신에 조처법 이거는 한 2-3페이지만 달달달 외우면 2문제 무조건 맞추는 거거든요. 조처법도 무조건 맞추는 거고 얘하고 얘는 무조건 맞추는 걸로 6개는. 그리고 국조법에서는 뭐 하나 정도 삐끗, 여기에서는 1-2개 정도 삐끗, 이렇게. 그러면 12개에서 9개에서 10개 정도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알고 있는 거는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딱 봤을 때 뭐 판례 같은 거 나오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뭘 풀어요, 풀기는. 근데 딱 마지막에 3-4번 봤을 때 그 봤던 거에서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12문제를 풀면서 뭐 판례 같은 거 있으면 버리고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풀고 얘 재정학을 먼저 풀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세법 중에서도 기타 세법 있죠. 얘네들을 먼저 푸세요. 얘네들을 먼저 해서 12문제 정도 또는 많게는 13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얘네들 먼저 풀고 그리고 마킹도 하고 마킹하세요. 그럼 이제 9개에서 10개 정도를 일단 맞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재정학으로 가세요. 이거는 시간도 정해야 되는데 80분 중에서 이거 12문제는 다 말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바로 넘어가시고요. 말문제이기 때문에 7-8분 정도 투자하면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마킹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한 8분 투자하면. 그래서 이 12문제를 한 8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다 풀고 마킹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재정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정학에서 문제를 풀 때는 30분에서 35분 하다가 혹시나 재정학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재정학도 과락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막 재정학 좀 더 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서 50분을 더 썼다 할지라도 8분 했죠? 50분 썼어요. 50분 썼으면 진짜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이 얼마예요? 58분은 한 20분 좀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22분. 그러면 그 22분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돌아와야죠. 재정학 50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물론 30분에서 35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근데 못 끊고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요. 이제 50분까지 간 건 비상사태죠. 이렇게 30분에서 3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재정학 문제를 풀면은 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정학 문제를 풀었다면은 세법으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충분히 한 4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40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 있어 하는 파트. 뭐 나는 법인세가 더 자신 있다. 법인세부터 풀고 무조건 자신 있는 파트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나는 소득세가 더 자신 있다. 그럼 소득세 먼저 풀고 나는 부가가치세가 더 자신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부터 풀고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을 좀 자신 있어 하죠. 부가가치세법 풀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평소에 공부할 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했다면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내가 버린 부분 어차피 안 볼 거고 취한 부분들만 딱 문제를 푸는 거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버릴 걸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세법의 법수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 1순위 기타세법, 2순위 재정학, 그리고 3순위가 나머지 법소부예요. 세법 중에서 3순위가 법소부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재정학도 60점 이상 나오고요. 세법도 일단 여기서 이만큼 맞고 기타세법에서 이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 맞고 난 다음에
법소부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들만 잘 문제를 푼다면 세법도 55점에서 60점 충분히 나옵니다. 세법에서 55점에서 60점 정도 나왔다면 그러면 붙는 점수예요. 우리 선택 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획득하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55점에서 60점 정도 나왔다. 그럼 붙는 점수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맞으면 정말 잘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정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재정학에 이렇게 50분 정도 투자해버린 거예요.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그러면 세법에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한 20분 조금 넘게 남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그럼 비상사태일 때는 일단은 과락은 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기타세법을 초반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기타세법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그럼 긴장감이 좀 막 떨지는 않아요. 얘는 어느 정도는지 맞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 좀 보죠. 부가가치세법이 8문제 나오는데요. 부가가치세법은 뭐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풀 수 있게 나와요. 부가가치세법을 좀 마지막에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8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7개 맞고 여기서 9개에서 10개 맞으니까 이 부가가치세하고 기타세법만으로도 16개가 넘는 거죠. 과락을 면하는 겁니다. 면과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과락을 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시간 남아요. 충분히 부가가치세만 풀 때는 15분 정도면 충분히 풀어요. 그러면 7, 8분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15분 정도 이거 풀고 이제 그리고 7, 8분 남은 시간 중에 법인세랑 소득 중에서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파트들만 눈에 보이는 거 팍팍팍팍팍.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주로 말 문제 위주로 풀어야겠죠. 말 문제도 내가 버린 파트 나오면 보지 마시고, 말 문제 위주로 해서 팍팍팍 비상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서 한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맞아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4개. 그러면은 50점 정도 맞는 겁니다. 비상사태일 때는 이렇게 50점 정도,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60점 정도.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랑 비상상태일 때랑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생각보다도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상황별로 한 2-3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 2-3가지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를 푸는 순서는 세법에서 기타세법, 그리고 마킹, 시간은 중요합니다. 8분. 얘는 8분 정도에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걸 마지막에 많이 보기 때문에 8분 정도 투자해서 보면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8분이면 충분히 얘네들 다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 들어가가지고 정상적으로 30분에서 35분, 비상사태일 때는 50분까지, 비상사태일 때는 세법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풀고,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말 문제 위주로 탁탁탁 보고, 그래서 한 50점 정도 그런 식으로 목표로 가는 거고, 정상적일 때는 30분에서 35분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한 30분 이상 다시 법소부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몇 개 좀 더 맞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풀이 순서 제가 정해드렸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40문제를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실전처럼 한 10개 정도는 스킵하면서 할 겁니다. 10개 정도는. 그것도 일단은 얘네들 위주로 문제 정리하는데, 우리 이제 기출문제 풀 때는 국조법은 이거는 안 풀 거예요. 국조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하면 제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조법은 국조법 특강을 들은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국조법 2문제는 버리고, 그러니까 국기, 국징, 조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소부 문제 푸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거 2개를 뺐으니까 한 30개 정도 풀 거거든요. 이거 2개 빼고 법소부에서도 한 8개 정도 스킵 하면서,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3개년도의 기출문제는 그런 식으로 10개 정도 스킵하면서 서로 문제 정도 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푸는 연습, 그런 연습을 할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